안녕하세요. 정육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힘의 합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모멘트서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힘의 합성에 대한 얘기가 먼저 필요할 것 같고, 또 힘의 합성에 대한 얘기를 하자니 삼각함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긴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우선 힘의 합성부터 살펴보면 여기 거열형을 당하는 남자가 있어요. 이 남자가 강성체라는 가정을 하면은 이제 이쪽으로 소가 끌고 이쪽으로 말이 끌고 이렇게 다섯 방향에서 힘을 받을 텐데, 이 남자가 결국에 어디로 가게 될지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두 힘을 합친 하나의 힘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거와 또 이 힘을 합치고 또 그 힘과 나머지 힘을 합치고 이렇게 하나씩 합쳐서 보면은 힘이 어디로 크게 작용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A라는 힘과 B라는 힘이 있을 때, 그리고 그 각도가 세타일 때 결국 이 힘이 어디로 얼만큼 작용하게 되냐, 이렇게 크기와 힘의 크기와 방향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A 플러스 B는 C 이렇게 툭 나오면 좋지만, 안타깝게도 스칼라 값과는 달리 벡터 값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연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삼각함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우리가 삼각함수로부터 가져갈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코사인 J 법칙이랑 사인 법칙이죠. 삼각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집중한다고 생각하고 긴 이야기 들어주시길 바라겠어요. 삼각함수는 보통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죠. 중학교 때 배우는데 항상 직각삼각형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이렇게 가르치는데 저는 단위 원에서 시작하고 싶어요. 단위 원은 지름이 1인 원이죠. 여기를 돌아다니는 임의점 P가 있다고 칩시다. P의 값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P에서 쭉쭉쭉쭉 내리면은 얘는 사인 세타예요. 그리고 이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P의 X값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에 다들 동의할 거예요. 왜냐?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그 다음에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1분의 사인 세타니까 그냥 사인 세타라고 쳐도 되겠네요. 그럼 여기를 단위원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다니는 P라는 친구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는 좌표값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P라는 친구를 좌표상에 찍어 봅시다. 여기가 코사인 세타를 찍을 거고 이 그래프는 사인 세타를 찍을 거예요. 코사인 세타, 즉 x값부터 보죠. P가 이제 세타가 0인 부분부터 시작했을 때 x축은 세타고 y축은 코사인 세타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했을 때 P가 이제 세타가 커지는 방향으로 쭉 이렇게 갈 거예요. 쭉쭉쭉쭉. 여기 있을 때는 P가 코사인 세타 값이 얼마였죠? 네, 1부터 시작해요. 왜? 여기가 애초에 길이가 1이었으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2분의 파이, 즉 90도까지는 쭉 줄어들 거예요. 줄어든다. 그리고 여기가 90도가 됐을 때 x값은 0이 되겠죠. 줄어든다. 그리고 여기가 90도일 때 0. 여기로 가면요, 더 줄어든다. 그리고 여기 있을 때 마이너스 1을 찍을 거예요. 줄어든다. 마이너스 1. p가 1로 가면 어떨까요? 늘어난다. 그 다음에 0을 찍겠죠. 늘어난다. 0. 그 다음에 360도가 됐을 때 늘어난다. 그리고 다시 1이 될 거예요. 늘어난다. 1. 그래서 코사인 세타 값은 P가 빙글빙글 돔에 따라서 이런 연속함수의 개형을 가지고 있어요. 사인 세타는 어떨까요? 좀 빨간색으로 할게요. x축이 세타고 y축이 사인 세타. 다시금 세타는 0부터 시작할 거예요. 늘어난다. 1. 사인은 늘어난다. 90도에서 1. 줄어든다. 180도에서 0.
줄어든다, 줄어든다, 줄어든다. 180도에서 0. 그 다음에 다시 270도까지 마이너스 1로 가고 360도가 되면 다시 0으로 수렴하는 이런 연속함수가 될 거예요. 아, 좋아요. 삼각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좀 갖췄으니까 다른 거 필요 없이 이제 코사인 제이법칙에 대한 얘기로 넘어갑시다. 여기 이런 기본적인 삼각형이 있어요. A, B, C라는 각을 가지고 있고 대각은 A, B, C 각각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그러면은 B의 제곱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삼각형을 따로 떼서 보죠. 이 삼각형을 따로 떼서 보면 여기는 B고 여기 AH는 수선의 발을 내린 AH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여기가 C고 여기가 B였으니까 C 사인 B의 B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여기는 요거 빼기 요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A 빼기 C 코사인 B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피타고라스 정리의 핵심은 결국에 빗변이 직각삼각형의 각 두 변의 곱을 합한 거랑 같으니까 B제곱은 C제곱 사인 제곱 B에다가 요거의 제곱이죠. A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 플러스 C제곱 코사인 제곱 B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얘를 다시 쓰면은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에 사인 제곱 B 더하기 코사인 제곱 B에다가 마이너스 AC 코사인 B 이렇게 될 거예요. 좋아요. 근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죠. 1이니까 요거 증명은 금방 하죠. 여기가 얼이고 여기가 얼 코사인 세타겠죠. 만약에 여기가 세타면 여기는 얼 사인 세타일 거예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얼 제곱은 얼 제곱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얼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얼 제곱 밖으로 빼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건 1이라는 소리겠죠. 잠깐 단길로 셌어요. 그래서 코사인 제곱법칙이 거의 끝났네요.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AC 코사인 B 이렇게 나와요. 숫자로 줄줄 쓰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한 가지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참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거를 알고 있냐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제이법칙을 배우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은 우리는 두 변의 길이와 거기 끼인 각도를 알면 한 변의 길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이게 B가 아니죠? C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인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사인 법칙은 반지름이 어린 원에서 조금 시작할 수 있겠어요. 이거를 지름을 품고 있으니까 여기는 직각이겠죠. 그러면은 사인 A는 어떻게 될까요? 사인 A는 2얼분의 A라고 할 수 있겠죠. 사인 B는요 2얼분의 B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기가 B니까 사인 C도 2얼분의 C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인 법칙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변과 대각의 크기를 알면 나머지 두 변을 결정할 수 있겠다. 이걸 알 수 있겠어요. 왜냐면은 얼은 상수죠. 얼은 상수니까 우리가 얘랑 얘가 변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라고 쓸 수 있겠냐면은 A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얼로 같다. 어는 상수니까 이런 비율은 일정한 상수값을 가진다. 그러니까 얘와 얘의 비율이 일정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좋아요. 긴 얘기 했어요. 긴 길 걸어왔는데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답니다. 힘의 합력을 구하는데 크기는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고 방향은 사인 법칙을 쓰면 돼요. 왜냐? 코사인 법칙은 두 변의 길이와 각도를 알면 한 변의 길이를 알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 사인 법칙은 변과 대각의 크기를 알면 나머지 두 변을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으니까. 이 문제 풀려고 했어요. 제가 예시로 한 문제를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이쪽으로 2N의 힘이 가고 있고 저쪽으로 3N의 힘이 가고 있다고 쳐요. 그리고 각도는 60도랍니다. 그러면은 이 두 힘의 합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이 빨간 점선의 길이와 각도를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파란 선의 평행사변형을 이은 그런 힘과 각도가 될 거예요. 평행사변형의 특징은 뭐였죠? 두 각의 크기가 180도가 되니까 여기는 120도임을 알 수 있겠네요. 좋아요. 그러면은 크기와 방향을 결정해야 되겠는데, 크기에 관해서는 길이의 개념이었던 코사인, 방향에는 각도의 개념이었던 사인 법칙을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크기 먼저 결정해 볼까요? 코사인 법칙이 뭐였죠? 여기를 x라고 둡시다. 우리가 모르는 크기를 x라고 두고 x제곱은 이거 여기 3N이겠죠? 이거 제곱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3의 제곱 빼기 2ac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3 거기다가 코사인 끼인 각을 곱해줘야겠죠? 코사인 120도. 그래서 계산기를 딱딱딱 두들겨 보면 x는 루트 19가 나올 거예요. 좋아요. 길이는 결정했어요. 그럼 이제 방향만 결정하게 되겠네요. 방향은 사인 법칙, 사인 법칙 쓰려면 얘를 구했으니까 대각과 변의 길이를 알고 있는 애를 먼저 쓰면 편하겠죠. 사인 120도분의 루트 19는 이제 나머지 애들도 다 똑같겠죠. 왜냐? 얘가 2얼이라는 애였으니까. 분자에 2n을 넣으면 얘가 되겠죠. 그 다음에 3n을 넣으면 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를 세타라고 두면은 얘는 결국에 사인 세타분의 3이라는 애일 텐데, 이게 뭘까요? 얘가 한 5쯤 돼요. 수점이 예쁘게 안 떨어지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이제 미지수가 하나니까 식 하나에 미지수 하나 세타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세타는 36.9. 그러면은 얘는 10 루트 19 단위 뉴턴입니다. 당연히 루트 19 뉴턴이라는 크기를 가지고 각도는 36.9도라는 애를 가진 힘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연습 문제들도 조금 건드려 보면서 긴 얘기 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연습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에는 모멘트에 대한 얘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